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또는 운동 분야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지난 시간들을 결산해보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 변화될 운동 분야에 저 역시도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맞추어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지금 이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전에 트레이너들이 뭐 전문성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뭐 트레이너를 시작했다가 많은 분들이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또 다른 분야로 가게 되는 이유, 제가 겪었던, 만나왔던 많은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너를 시작하지만 결국 이 분야를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은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수의 이제 트레이너분들, 트레이너를 하고 있던 분들, 또는 이제 트레이너가 되고자 했던 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는 구인을 통해서 저의 스튜디오, 또는 제가 총괄로 있었던 휘트니스의 이제 직원으로서 이렇게 구인을 했던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제가 교육을 했던 또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너가 됐어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도와줬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대부분 이 운동 분야를 또 떠났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약간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하다 보니 정착을 못하고, 그래도 또 경제활동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 나는 운동도 좋아하는 것 같고 트레이너 보니까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 나도 트레이너나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왜? 지금 현재는 트레이너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시작을 하고 누구나 다 뽑아서 PT까지 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문성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트레이너부터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트레이너까지 뒤섞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운동 분야예요. 지금의 운동 분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내가 트레이너가 되면 내가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전문성이 있다. 전문성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그냥 가서 교육받고 좀 이렇게 도움받으면 나도 트레이너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아니란 생각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트레이너 교육을 하고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을 하고 트레이너예요. 알고 지내게 됐어요. 그럼 제가 조금씩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트레이너로서 지도자로서 선택받기 위해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알리고 또 목표를 이루어 드리면서 방대한 자료를 만들고 또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10년 이제 한두 해 있으면 이제 내년이면 제가 19년 차고요. 내후년이면 이제 20년 차입니다.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만. 자, 저는 생존을 했어요.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택을 받을 거고요. 제 위치에서 저의 수준에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트레이너 분들에게 당신이 회원님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회원들이 보고 당신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제가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분야에서 한 해, 두 해, 세 해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면서
저랑 경쟁했다가 사라진 이 직업을 떠난 트레이너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트레이너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운동 분야에 들어왔다가 반짝하고 사라진 사람들의 형태, 공통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제가 걸어온 길을 저는 누가 제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끌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대신에 저는 수동,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이거 해, 이거 해야지 너가 홍보도 되고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 머리로 생각을 해서 뭔가 제가 부족한 걸 찾아내고 뭘 해야지 선택을 받을까?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제 스스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경쟁해서 지금까지 사라진 트레이너들, 또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뭔가를 실천하고 노력해온 저는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제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사라지는 트레이너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선택받고 생존한 겁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으니까 저는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트레이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면 도와달라.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또는 저랑 알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조언을 해줘요. 선생님이 레슨을 하는 시간 외에 지금 선생님이 레슨을 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지금 지도하고 있는 회원님들에 대한 자료를 온라인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곡차곡 엄청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쌓아놔야지만 회원님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을 받아야지만 나는 지도를 할 수 있다. 나는 지도를 해야지만 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를 통해서 다음 회원님들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파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재밌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같이 블로그에다가 회원님 자료를 방대하게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누구에게 지도를 받겠어요?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그러고는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가 많은 검증된 트레이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당신은 그런 회원님들한테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블로그 노출돼야 되니까 게시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면은 선택받아요? 하루에 하나씩 올려서 노출이 된다고 쳐봐. 검색 노출이 된다.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자기가 검색 노출 앞부분에 딱 나와. 그러면 회원님이 그 블로그나 들어가서 보면 다시 나오죠. 왜? 검색 노출은 되지만 실제로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자료가 충분하지도 않아. 허술해.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노력 안 하는 어떤 업체 대표들 같은 경우는 바이럴 마케팅을 또 이용하는 업체 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다루겠고요. 일단 당신이 전문성을 올리는 건 당연해. 회원 지도할 때 회원님들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어떻다 그 말을 꼭 듣고 지금 바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냥 하다 보면 된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트레이너가 되면요, 전문성 절대 못 만듭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회원님들이 자신의 몸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능력치를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자,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해줬습니다. 자, 전문성 실제 지도를 통해서 쌓아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트레이너들,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개인 PT를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PT를 지도하려고 하니 개인 PT 비용이 10회당 몇십만 원씩이에요.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회원님들은 신중히 트레이너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게시물 한두 개 찍찍찍찍 올리고 있어? 당신이라면 10회에 몇십만 원 내고 당신 블로그 보고 그 안에서 당신 능력과 실력을 검증해서 당신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PT를 받을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 선택할 거예요?
벌써 검증된 자료들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을 검색해 보니까 자료가 많아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이트들 들어갔더니 전화번호랑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인사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작업한 건지 아닌지도 모를 이상한 외국 사진 같은 거 퍼다 놓은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블로그를 들어가 봤더니 야, 이 인테리어 업체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작업해온 인테리어 자료들을 다 올리고 있더라. 그리고 봤더니 오늘까지도 작업한 거 올리셨네? 야, 열심히 하는구나.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레슨을 하루에 3시간을 레슨을 하면 나머지 10시간, 15시간은 블로그에 당신이 지도한 회원님들 자료를 빼곡하게 올려라. 3시간 레슨했다고 당신 트레이너 생활이 끝난 게 아니야. 그 뒤로 15시간이라는 시간을 당신을 알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8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수업을 해야 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자료, 데이터를 쌓아놓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 먹고 살라 하는 거지.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워요. 퍼스널 트레이너는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대신 홍보해 주는 거 안 먹혀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알고 지내는 겁니다. 제 지도자 과정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저랑 그냥 알고 지내는 트레이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의 스튜디오에 취직을 한 트레이너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뭐 지도하는 어떤 수준, 전문성, 제가 교육을 하지 않은 분은 본인의 어떤 지도 그거를 제가 맡기지만, 본인의 전문성 수준을 제가 터치하지 않고 맡기지만, 홍보적인 부분, 아니 퍼스널 트레이너면은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연락이 와서 등록이 되는 회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스튜디오 대표를 하기 전에 프리랜서도 하고 하면서 제 스스로 제 회원님들을 다 모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웬만큼 전문성을 갖춘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내가 회원님들께 왜 선택을 받는지, 어떻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은 참 안타까운 게 알려줘도 안 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면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알려줘도 안 합니다. 당신 트레이너야. 그래, 전문성 만들고 해야 돼. 예, 전문성 만들겠습니다. 지도 열심히 시도해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블로그, 여러분이 수업하고 남는 시간에 블로그 계속 올려라. 당연히 지금 뭐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올린 거 자료가 쌓여도 그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선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한 달, 2달, 3달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1년, 2년,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당신 블로그는 엄청난 자료가 쌓여져 있을 거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택을 받는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두 개 올려요? 왜 하루에 한두 개 올리냐?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지 뭐 검색이 잘 된다나? 검색이 돼도 선택을 못 받는다니까? 착각들을 해요. 제가 블로그에 당신의 자료를 올리라는 것은 당신의 능력치를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누군가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런데 검색 노출이 돼서 홍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될까? 단어를 어떻게 넣을까? 게시물을 하루에 꼬박꼬박 이렇게 넣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자, 뭐 한 10여 년 전이면 검색에 노출이 되면 선택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신뢰를 하죠. 검색 노출이 앞쪽에 되면. 요즘은 검색 노출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도 허위 광고가 있고 체험식에 이상한 돈을 받고 하는 허위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뒷광고들이죠. 헬스클럽 PT샵에 대한 뒷광고. 마치 체험한 것처럼 하지만 본인이 운동한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 중간 업체를 끼고 돈을 받고 가서 올려주는. 자,
지금 검색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블로그가 텅텅 비어 있어. 누군가 당신 블로그와 지금 실제 전문성을 갖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 트레이너랑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당신은 선택을 받지 못해. 이런 블로그를 넘어서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돼. 이 단순한 내용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지도자 과정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문성을 만들고 트레이너로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지도를 할 때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트레이너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본인이 원해서 생각해서 오는데 그 이상으로 경제력을 위한 경쟁에서 우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들을 제가 알려주면 그건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A라는 거는 배우러 왔어. 근데 B라는 거랑 C라는 거는 생각을 안 했었어.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해주면 그건 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 과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랑 알게 되고 제가 구인을 한 트레이너예요. 블로그도 안 하고 자기 홍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저랑 인연이 됐으니까 제가 저희 스튜디오 카페에다가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제가 대신 찍어서 올립니다. 대신 홍보를 해줘요. 선생님에 대한 전문성을 수업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랑 인연이 됐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려고 내가 찍어서 올리고 있어. 그러면 당신도 당신 거에다 당신이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도와주는 거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되잖아. 제가 홍보해서 연결해주는 회원님에 대한 수업만 진행을 하고 그 수업들에 대한 자료를 자기 블로그에 올리질 않아요. 제가 연결해주고 제가 수업하는 거 찍어서 올려서 그거 문의 오면 또 그걸로 연결해주는 거야. 자, 각자의 역할들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PT샵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PT샵은 시설이에요. 자, 저희 스튜디오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오고 제 블로그, 제가 18년 동안 해온 저의 지도,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저의 이제 마케팅 능력, 이런 걸로 제 얼굴, 저의 능력을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카페 관리도 하기 때문에 레슨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있는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막 홍보도 하고 자기 전문성을 알려서 자기를 찾아오는 회원들이 있어요. 제가 연결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정말 회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껏 겪어오고 지도자 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인 여성 제자분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이제 정식 지도자 과정은 아니고 이제 전문 트레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겪었고 이제 시작 단계죠. 근데 좀 어떤 가정적인 형편과 어떤 그런 상황이 맞지가 않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참 정말 아까운 분이었어요. 블로그를 하나만 하셔야, 하루에 하나라도 그래도 해요. 막 정말 너무 안 해서 해라. 너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좀 저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진짜 하려는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지도자로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이 운동 분야에 오셔도 충분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분들은 거의 처음에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제가 30%를 도와주면 자기들이 70 정도를 해서 100이라는 어떤 성과를 내면 엄청 높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제가 30을 도와주고 있으면 본인들이 70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30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와주니까 자기가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와주는 거에만 그냥 매달려 있어. 퍼스널 트레이너는
엄청난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전문성을 갖출 정도의 두뇌 회전율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분야에서 정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선택을 받고 어떻게 해서 수업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는 절대 여러 명일 수가 없어요.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머리를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 직종이거든요. 저의 지금 이 이야기에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까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실제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뭔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하고 블로그든 뭐든 다 해서 벌써 선택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할 줄 모르면 누가 알려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니까 끝난 거야. 자, 처음에 이제 트레이너 시작했으니까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먹는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좀 먹여줘. 살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먹이면 가만히 있어요. 먹여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이 한 번 또는 두 번, 정말 기회라는 것이 안 오는 어떤 그런, 원래 기회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뭐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기회를 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 보고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 누구나 열심히 할 것처럼 정말 목마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기회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안 합니다. 왜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너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와서 물어보고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5개, 10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알려줘서 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트레이너 시작합니다. 이거 하세요? 그것도 안 해. 그거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제 자식도 아니고 제 친자식도 아니고 제 형제도 아니고 제 친척도 아닌데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죠. 아동틱해? 사회성이 없어. 사회에 나와서 누가 도와준다는 거? 이거 정말 희박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꾸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로 보내온 18년이라는 이 시간, 운동 분야 안에서 이 시간 동안에 만나봤던 수많은 트레이너와 트레이너를 지망하고 또는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힘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힘든 트레이너 생활을 이야기하고 실력을 늘리고 경쟁력을 갖추고 회원님들께 선택을 받아서 돈을 벌고 싶어 했지만 정작 알려주면 안 하던 인간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인 거예요.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고 잘 돼서 나중에 저한테 제가 70을 도와주면 10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보람을 느끼죠. 그렇게 될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면 좋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고 인연이 됐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확률이 너무 낮아. 거의 100명 중에 뭐 10명도 안 돼요. 100명 중에 한 10명은 될까? 자,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제가 겪어왔던 트레이너들 중에 제 조언을 듣고 실천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스튜디오나 헬스클럽 대표들이 돼 있어요. 또는 트레이너를 해도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서 안 듣던 사람들은 뭐하냐? 지금 이 분야 떠나서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다른 일 하다가 또 떠나서 또 다른 일 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결국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저의 시간이 할애가 되고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률이 너무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트레이너를 꿈꾸고 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 난 누군가 도와주면 정말 트레이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도움을 원해서 와서 도움을 받다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인 겁니다. 자, 요번 이제 5번째 이제 영상,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문 트레이너 그리고 운동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산과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대의 운동 분야 속에서 저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저 역시도 이제 맞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5번째 영상입니다. 트레이너 되고 싶다, 뭐 돈 벌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도와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 도와줘도 안 들어. 차라리 그 도와주는데 제가 썼던 저의 시간들을 차라리 저에게 이제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저는 더 뭔가 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전문성과 경쟁력, 회원님들께 정말 선택받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운동을 하려는 분들의 수도 줄고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려는 분들의 수도 정말 줄죠. 이제 대충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선택받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에너지를 모아서 제 자신의 어떤 전문성과 회원님의 목표를 이루어 드리려는 수업에 더욱더 치중하고 또 제 자신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에 더 에너지를 쓰려는 거예요, 이제. 확률 없는 어떤 도움이나, 조언해주고 자꾸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내 새끼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주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운동 분야 안에서 도움이 아닌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를 제 자신에게 모아서 저와 인연이 되는 회원님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에너지를 이제 몰아서 쓰려는 겁니다. 자, 6번째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진솔하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 아마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우리 가장분들 또는 우리 주부님들,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은 이제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을 겪을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문제들이겠죠. 여러분들과 저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의 분야에 들어가서 본분에 충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위치,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뭔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발전되는 어떤 이런 시대에 맞춰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